반갑습니다. 심리학당입니다. 행복하시죠? 네, 꼭 행복하셔야 됩니다. 자, 행복하기 위해서요, 오늘 왕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많은 어머님들이 좀 걱정하세요. 네, 불안해 하십니다. 내 아이가 왕따를 시키면 어떡하지? 내 아이가 왕따를 당하면 어떡하지? 요즘 우리나라 아이들이 귀한 나라라고 그래요. 인구 소멸도 얘기하고 그래요. 그래서 다들 곱게 예쁘게 키워서 학교라는 데를 보내놓죠. 그러면 이 교실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왕따를 시키는 아이는 유별나게 못된 아이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는 유별나게 바보 같아서 당하나요? 아닙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왕따를 시키는 그 그룹의 아이들만 모아가지고 한 반을 만들면 거기는 왕따가 없을까요? 왕따를 당하는 아이들만 한 반을 만들면, 그런 애들만 추려가지고 한 반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왕따를 당하던 아이들이니까 되게 평화롭고 잘 지내겠다? 아니요. 그 안에서도 또 서열이 잡히고 또 왕따 비슷한 문화들이 생깁니다.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지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바르고 예쁘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이들끼리의 서열이나 어떤 끼리끼리 문화는 언제 형성이 될까요? 일단 3, 4월 달은요, 탐색전입니다.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탐색을 하고 견적을 뽑습니다. 아, 공부를 잘하나? 싸움을 잘하나? 실제로 남자애들 같으면 붙어보죠. 네, 아니면 뭐 부잣집 아이인가? 뭐 부모님이 차를 가지고 뭐 데려다 주고 뭐 하면은 뭐 누가 봤다 뭐 하면 지들끼리 수군대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랬다가 본격적으로 서열이 잡히고 끼리끼리 문화가 잡히는 거는 5월달 중간고사가 끝나고 나서 어떤 단체 활동을 할 때요. 뭐 체육 행사라든지 수련회, 소풍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각각의 특성들이 도드러지죠.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판단을 합니다. 아, 저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 아이. 아, 저 아이는 싸움을 잘하는 아이. 저 아이는 춤을 잘 추고 끼가 많은 아이. 저 아이는 조금 소심한 아이. 뭐 이런 식으로 잡힙니다. 그러면서 끼리끼리 이제 문화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리더 그룹. 조금 뭐 공부도 잘하고 좀 바르게 하고 뭐 이런 친구들도 있고, 또 아니면 약간 좀 엇나가는 친구들의 그룹도 만들어지게 되고, 아니면 그냥 보편적인 그룹층, 뭐 특별히 그룹이라고 할 수 없는 보편적인 아이들이 있고, 그 밑에 조금 완전히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공부도 못하고 조금 부모님의 관심도 떨어지고 아이들 특성도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는 아이들이 이렇게 있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 타겟이 요 아이들이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그룹에 있는 아이가 왕따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아이가 새 아이팟을 사서 쉬는 시간에 꽂고 음악을 듣고 있어요. 그랬더니 약간 노는 그룹의 리더격 되는, 뭐 일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야, 찐따, 야, 갖고 와봐. 야, 이거 훔쳤냐? 주웠냐? 야이씨, 네가 그런 게 어딨어. 갖고 와봐. 그 다음에 자기가 막 해봅니다. 그러다가 희죽희죽 웃고 자기 그룹의 친구들한테 던집니다. 막 이렇게. 야, 받아! 하면서 막 이렇게요. 그리고 쉬는 시간 내에 이러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 아이 앞에 이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내 아이가 과연 이걸 주워가지고 왕따,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한테 줄 수 있는 용기가 있냐? 정말 좀 어려워요. 이건 어른들도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주워서 그 괴롭히고 있는 아이들한테 그 아이팟을 도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조금 어떤 그 정의감이 있는 아이들이라면 그때 이야기를 하죠. 야, 그만 좀 해.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아이한테 쉽게 주지 못합니다. 이게 집단의 특성이에요. 한 개인은 정의로울 수 있고 이성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집단은 정의로울 수 없고 이성적일 수 없는 것이 특징이에요. 아셨죠? 그럼 왜 그럴까요? 여기에 동조심리가 있습니다. 동조심리. 다수의 의견을 기준 삼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현상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를 들어서 선사시대, 예, 구석기 시대에 이거 원신들이 오른쪽으로 막 뛰어갑니다. 그룹이. 근데 내가 있어요. 그러면 본능적으로 나는 이들을 쫓아가야 됩니다. 왜? 이 왼쪽에서 어떤 위험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로 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홀로 떨어져 있을 때보다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안전하고 더 유리하다는 거를 인간의 본성으로 체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피 속에, 우리 유전자 속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왕따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그룹으로 돼 있는 쪽에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더 강력하게 뭐 선동하고 더 강력하게 괴롭힘을 막 리드하고 이런 층이 있겠고,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냥 일반적인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보호하지 못하는 것은 동조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한 재밌는 실험이 있어요. 네, 애쉬 실험이라고 해서요. 기준선을 이렇게 그린 카드가 있습니다. 선을 하나 그렸어요. 예를 들어서 5cm 정도 되는 막대기를 그린 카드를 하나 보여줍니다. 그리고 5명의 실험자는 미리 가짜로 섭외한 가짜 실험자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실험자가 진짜 실험자입니다. 그리고서 무슨 일을 벌이냐면 이 5cm짜리 카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연속으로 4cm, 9cm, 5cm를 보여줍니다. A, B, C죠. 답은 C입니다. 근데 이 같이 함께 미리 짠 이 5명의 실험자들이 다 A를 정답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6번째 진짜 실험자는 눈치를 보다가 자기도 C라고 얘기합니다. 이 확률이 76%였대요. 76%예요. 그러면 우리는 4분의 3은 자신의 의견에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봤나? 아, 쟤들이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되게 재밌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동조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못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또 군중심리라는 게 있죠. 그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단은 결코 진실에 목마른 적이 없다. 집단은 환상을 요구하고 환상 없이는 견디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즉 집단은요, 어떤 스트레스나 어떤 폭발력들이 있어요. 그 감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일시될 수 있는 욕망의 대상이 있으면 거기에 투사를 하고 과도하게 존경과 애정을 뿜어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스타가 되고 막 이러죠. 네. 그 다음에 또 어때요? 어떤 그 화가 나고 분노, 억울한 감정들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화살 삼고 폭발하고 제거하고 욕을 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저 전직 대통령들을 욕을 하게 되고 국회의원들을 욕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감옥을 갔을 때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막 정의가 실현된 것 같고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죠? 이게 군중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과격한 동조, 그 다음에 행동화가 특징이 돼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실 내에서 어떤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조금 약한 아이, 좀 아웃사이더 기질을 갖고 있는 그냥 조금 왕따를 당해도 괜찮을 것 같이 보이는 그 아이한테 이 집단이 감정을 폭발시킵니다. 네. 이거는 정말로 잔인하게도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예수님 누가 죽였습니까?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가 죽였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로마 황제는 끝까지 살려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군중 재판에 예수를 세웁니다. 그리고 몇 번을 물어봅니다. 사형을 시키냐, 십자가에 못 박아도 되느냐라고요. 그랬더니 그 유대 민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그들을 유대민족의 구원자이고 유대민족의 메시아를 자처하고 온 예수를 그들은 그들 손으로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군중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반에 25명, 40명 뭐 이렇게 학교마다 특성은 있지만 이렇게 모아놓으면 아이들 개개인은 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착한 아이일 수 있으나 이 아이들이 안에서의 움직이는 형태는 이렇게 군중심리, 그러니까 감정이 과장돼서 감정만 표현되는 과장된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셨죠? 네. 또 여기에는 이 서열 문화도 또 한 몫을 하죠. 그죠? 순서 세우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객관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문화 자체가, 그러니까 꼭 공부가 아니어도요, 우리가 그냥 부도 그렇고, 그죠? 아, 쟤네 집 차 못 타고 다니더라. 쟤네 집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이래더라. 이러다 보면 서열이 잡힙니다. 그럼 그 서열의 제일 끝에 있는 아이들은 왕따의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특별히 못나고 잘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집단으로 대하시면 안 돼요. 집단으로 대하면 이런 식으로 동조심리와 군중심리, 거기다가 어떤 서열화된 그 하나의 집단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어떻게 돼요? 왕따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반장, 부반장 뭐 해가지고 서열화 시켜가지고 그룹을 딱 짜서 관리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그 안에서의 어떤 힘의 원리에 작동해서 폭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누르는 힘이 작용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가급적 아이들을 한 개인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네. 요즘 학교에서 국영수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다 뭐 다른 형태로 뭐 학원을 다니든 자습을 하든 뭐 EBS를 보든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공부를 좀 해와요. 그러면 사실 국영수나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개인화시켜서 다뤄주시는 그런 교육과 훈육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거를 이 왕따를 조장하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들이, 학교가. 아셨죠? 자,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도 아이를 그 조직 안에서 꼭 틀에 맞춰서 야, 따라가야지. 3학년이면 이 정도는 해야지. 그 정도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아이를 접근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동조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아이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그걸 제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아이고 난 나고, 그 아이가 조금 빠르게 간다 하더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는 거고, 너는 지금 너의 성장 속도 그리고 너의 특성에 맞게 잘 가고 있는 거야.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고 귀한 거니까 너보다 조금 특성적으로 좀 처지고 좀 느리게 움직이는 아이라고 하더라도 너는 그 아이를 인정해야 돼. 그리고 조금 잘나고 조금 빠르게 움직이는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걔는 뭐 크게 동조하거나 뭐 숭배하거나 동조화해서 따라다니거나 뭐 이럴 필요 없이 그래 넌 조금 빨리 가는구나, 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아이가 어떤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이 교실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이 왕따 문화에 쉽게 휩쓸리지 않습니다. 아셨죠? 네, 오늘 일단은요 이 왕따에 관련되는 심리에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를 드렸어요. 동조 심리와 군중 심리요. 물론 요즘은 이제 왕따들이 아주 교묘해져서 상담사를 들어보면 정말 놀랄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더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부모님들이 학교 안에서 집단 내에서의 이런 심리는 당연한 거다. 어른들도 어떤 모임을 하게 되면 당연히 이래요. 근데 아직 미성숙한 우리 아이들이 이러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죄악시하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놀라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이 안에서 아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또 나를 존중하듯이 다른 친구들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도와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심리학당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꼭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